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m acing this test. 자, 먼저 일단 족 까고 털 까겠습니다. 족 까는 시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털 까는 걸로. 그래서 지금 조국당 어떤 상황이 돼가고 있는지 영상으로 일단 한번 보시고요. 제가 뭐 아까 길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그 회생 불가다 저는 이렇게 봐요. 조국은 끝났다. 그러니까 심상정보다 더 비참한 지금 최후가 된 거죠.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이 상태로 가가지고 뭐 민주당하고 합당은 언감생심이고요. 불가능한 일이고 조국당이 독자적으로 출마를 해봐야 뭐 이길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호남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호남에서 이제 밭을 갈고 돌아다녔는데 호남 유권자들도 이제는 조국당에서 완전히 등을 돌렸을 거예요. 예. 호리즌 CHC님,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여론조사 여론조사를 보니까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1%대가 나왔어요. 털에서. 다른 데도 아니고, 털에서 1%대가 나왔습니다. 그럼 털에서 1%대 나왔다라는 거는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뭐 말이 12석이지, 문 닫는 수순으로 가는 거다, 이건. 그리고 이걸 수습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 뭐 어떻게 수습이 돼요, 이게? 이제 와가지고 뭐 재조사를 하고 뭐 제명을 시키고 한다고 해서 이게 수습이 되겠습니까? 떠나간 민심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끝난 거예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 국민들 유권자들이 냉정합니다. 근데 이제 수습하는 과정이 수습이 되는 게 아니고 더 일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어떤 기자분이 취재를 했는데 신준우 그러니까 김보엽과 함께 이제 가해자 2번이죠. 그러니까 신준우가 지금 이제 뒤에 또 말씀을 드릴 거지만은 폭탄이 된 거예요. 그 얘기부터 잠깐 먼저 드릴까? 자, 오늘 이런 기사 이게 뭐 매일신문에서 나온 기사여서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름 근거가 있는 기사여서 신준우가 아니군요. 제가 이름을 잘못 알았네요. 신우석. 죄송합니다. 정재윤님 너무 좋아요. 정 대표가 조털과 합당할까봐 걱정했는데 아이 좋아. 이제 합당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정청래가 지금 이제 갈아타야 될 입장이지. 조국하고 신우석. 제 이름을 헷갈렸습니다. 신준우는 누구지 그런데? 아무튼 문재인의 목숨이 신우석 혀끝에 달렸다. 조국당 미투 촉발 이유는 그래서 이게 매일신문 기사여서 여기가 이제 조중동보다 더한데요. 대구 쪽에서 나오는 신문이어갖고 조중동보다 더한데 신뢰도는 뭐 그닥 높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나름 근거가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청와대에서 했던 일 때문에 근거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신우석이죠. 신우석이고 이런데 자, 지금 이제 문제가 크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김보엽은 이제 제명이 됐으니까 그건 피해자들이 불만을 크게 가질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김보엽이 저지른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신우석이 저지른 사건이 있는데 김보엽이 저지른 사건은 강미정 전 대변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저지른 사건이고 신우석이는 어린 당직자한테 뭐 20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대 당직자한테 성추행을 넘어서서 성폭행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 이런 사건이에요. 푸름선님, 이수신 장군 동상 앞에서 누구 궁딩이를 본 거니 밝혀라. 그게 이제 이수신 장군 사건이 김보엽이 사건입니다. 노래방 사건하고 이수신 장군 사건이 김보엽이 사건이고 신우석이 사건은 뭐 면접을 본다고 술집으로 여성을 꼬여가지고 성폭행을 시도했다라고 추정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범죄의 경중을 따지자면은 굳이 뭐 둘 다 나쁜 놈이지만은
범죄의 경중을 따지자면은 김보엽보다는 신우석이 더 심각한 범죄예요. 이거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의 범죄야. 물론 김보엽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뭐 구속도 가능한,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의 범죄예요. 신우석이 범죄는. 그런데 김보엽이는 제명이 됐는데 신우석이는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더 심한 범죄를 저지르고 오히려 처벌은 적게 받은 거야. 이게 문제의 본질이에요. 조국이 나와가지고 뭐 위로를 하느니 마느니 개소리 하고 있는데, 그리고 뭐 오늘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누구죠? 김어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법과 절차대로만 한 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2차 가해예요. 제가 볼 때는 김어준이 그렇게 말한 것도 2차 가해예요. 왜 그러냐? 법과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법과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히 법과 절차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문제가 된 거야, 이게. 근데 김어준이는 마치 조국혁신당에서 이거 문제 처리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문제 해결을 하는 이 절차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것도 2차 가해죠. 피해자들을 2번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법적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커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내용은 뭐냐면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받아서 이 사태가 불거졌다. 그렇죠. 신우석이를 제명을 했으면은 이 지경까지는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신우석이가 문파로 이제 파악이 되는데 문 전 대통령의 목숨이 신우석 혀끝에 달려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문재인 청와대 시절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행정관이었고 조국이 민정수석일 때 특별감찰반장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특히 문다혜를 집중 관리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제가 문다혜와 관련해서는 뭐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뭐 큰 무리를 일으킨 이런 사건도 있지만은 청와대 시절에도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그 말썽을 일으킨 것으로 제가 전해 들은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문다혜를 관리를 했다라면은 문다혜의, 그러니까 문재인의 아킬레스건이죠. 문재인의 아픈 손가락이에요. 이 문다혜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신우석이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논점은. 그래서 신우석이 문재인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참고인이고, 지금 이제 그 문다혜 뭐 전 남편 뭐 취직 문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문재인이 기소가 된 상태죠. 그래서 취업을 알선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문다혜, 그러니까 월급이 지급된 것, 사위에게 월급이 지급된 것이 문재인에게 제3자 뇌물죄가 성립이 되는 거죠. 뇌물 공여가 되는 거죠. 그래갖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자, 이 신우석이 핵심 참고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우석이 입을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재판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지난해 9월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문재인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 증인신문을 열고 신우석을 비롯해서 출석 요청을 했는데, 지금 신우석은 검찰적 질의를 모두 증언 거부로 응수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신 전 부총장을 보호를 해주니까 검찰이나 법원이 어느 정도 방어가 되는데, 신 전 부총장을 김보엽처럼 제명을 하면은 보호막이 사라지게 된다. 조국혁신당 보호막이 사라지게 되면 가장 떨 사람이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그런 이유로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신 전 부총장이 연루된 성비위 사건 관계자 징계를 질질 끌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제가 이제 내일 블랙하우스에 또 문재인의 여러 가지 범죄적 상황에 대해서 방송을 좀 해드릴 건데, 뭐 이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건 신우석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를 해왔고 말썽꾸러기인 문다혜를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약점을 많이 쥐고 있을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신우석이가 당에서 제명이 돼버리면 복수를 할 가능성이 있죠. 복수를 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이제 핵폭탄이 돼가지고 터질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국혁신당에서는 어떻게건 신우석이를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지 지금. 문재인을 보호를 하려면은 신우석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처벌을 해가지고 피해자들을 열받게 만드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상당히 그럴듯한 저는 가설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푸름선님, 아정님 멘트 중에 달이 차오른다 봤는데요. 달의 몰락에 제 손모가지 겁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신우석을 결코 조국혁신당은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오늘 유튜브를 보니까 신우석이가 지금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기자회견을 해주면 완전히 땡큐죠,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이 기자회견을 왜 한다고 저는 얘기가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압박을 하는 겁니다. 조국혁신당 지도부와 조국을 압박을 하는 거예요. 나를 내치면 다 같이 죽는다. 자, 요런 상황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 해결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조국혁신당 상황이 어떤지 뉴스 영상 함께 보시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수감 당시 당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으로부터 10장이 넘는 손편지를 받고도 아무런 답장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혁신당 성추행 피해자 대리를 맡고 있는 강미숙 변호사는 조 전 대표가 옥중에 있을 때 이 사건과 관련해 편지를 보냈는데 수감 당시는 물론 지난달 사면 이후에도 반응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건 서운하죠. 왜냐하면 제가 정말 10페이지가 넘는 손편지를 보냈는데 예. 곡진하게 써서 보냈는데 이 제 어떤 진정성이나 예. 이런 게 좀 전달이 안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강 변호사가 보낸 편지의 요지는 가해자에 대한 당내 징계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이후 피해자들을 위한 회복 조치나 업무 복귀 문제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면 후에도 조 전 대표의 반응이 없자 강 변호사는 지난달 21일 재차 문자를 보냈고, 이에 조 전 대표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방 일정을 마치고 나면 강미정 대변인을 만나 위로의 말을 전하겠다고 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강 변호사는 위로해달라고 한 건 아니고 피해자의 업무 복귀에 대한 문제가 핵심이었는데 아무도 그걸 묻지 않았다며 조 전 대표와의 만남도 성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석방되고 난 뒤에 바로 여러 일정이 잡혔어요. 그 과정에 저라도 조금 빨리 이분을 만나서 소통했으면 어땠을까. 이제 한번 만나겠다는 약속은 했었습니다. 네. 제가 잡힌 일정 마치면 연락드리고 뵈야겠다라고 그분의 대리인에게 서로 소통을 했는데 제가 만남이 있기 전에 이런 일이 터져서 참 안타깝고. 이와 관련해 조국 전 대표는 강미정 대변인의 탈당 선언 이후 강 대변인에게 3차례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연락을 취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파장이 커지면서 당 지도부 총사퇴 상황까지 이른 가운데 조국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 수습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피해자 측인 강미숙 변호사는 비대위원장은 제3자가 맡아야 한다며 조국 조기 등판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네,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조국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증언이 지금 나왔어요. 강미정 전 대변인, 그 피해자 측이죠.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인 강미숙 위원장이
고문이죠. 예, 고문이에요. 강미숙 고문이 조국에게 옥중에 있을 때 장문의 편지 10여 쪽이 넘는 장문의 편지를 써서 보냈다라는 겁니다. 10여 쪽 정도의 편지를 보냈다라면은 자세하게 조국도 내막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르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국이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을 만나서 위로의 말을 전하고, 아까 뭐 영상에도 나오는데 위로의 말을 전하고 뭐 9월 초쯤 만나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강미정 대변인은 못 만났어도 그 대리인은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눠본 줄 알았어요. 아니 적어도 얘기는 들어봐야 되잖아. 이게 어떤 사태인지 어떤 사건인지. 그리고 그 편지를, 장문의 편지를 읽어봤으면은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 아니에요. 근데 전화 통화를 한 것도 아니고, 만나기는커녕 전화 통화도 아니고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문자에 답을 한 거예요. 9월 초에 만나서 위로하겠다. 이게 전화 통화도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바빠? 아니 전화 통화를 할 시간도 없어요? 아무 연락이 없으니까 뭐 조국이야, 뭐 조국혁신당에서는 뭐 하늘 같은 사람이니까 아무나 전화를 못 하겠죠. 그래서 강미숙 고문이 문자를 보낸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그냥 문자 하나 떨렁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조국이 무능해서 정치 정무 감각이 없어서 이러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같이 한패가 돼서 은폐를 하려고 했다라는 거야. 피했다는 거죠. 아니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은 본인이 평당원이고 당에 직위가 없다고 해도 사실상 조국의 개인 정당이나 다를 바 없는 조국혁신당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가 터졌는데, 당을 문 닫을 수준의 어마어마한 문제가 터졌는데 그 당사자나 혹은 대리인하고 전화통화 한 번은 안 합니까? 거의 20일이잖아요. 출소하고 20일 동안 전화통화를 한 번은 안 했다는 얘기예요. 문자 하나 띡 보냈다라는 거야.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정무감각이 없어서 혹은 뭐라 그래? 무능해서, 아니면 찐따라. 서울대 법대 찐따니까 내가 한동훈보다 더 찐따짓 해야지. 내가 찐따 원탑이야? 내가 찐따의 맛을 제대로 보여주겠어? 나야말로 대한민국 최고 찐따야? 내가 왜 한동훈이랑 같이 찐따, 양대 찐따를 해야 돼? 내가 찐따 원톱이야. 서울대 법대에서는 내가 최고 찐따야. 뭐 이런 걸 보여주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벌어진 일이 아니고, 자, 조국도 의도적으로 회피를 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회피한 거예요. 이거는 정무 감각이 없어서 바빠서가 아니에요. 찐따라 그런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회피한 정황이 너무 뚜렷하다는 거야. 자, 의도적으로 회피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아까 신우석에 대해서 제가 언론 보도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신우석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조국이 잘 알겠죠. 감찰반장을 했잖아요. 신우석이 조국 밑에서 감찰반장을 하면서 대통령 일가를 감시했던 사람이야. 그 신우석이 어떤 인물인지, 뭘 알고 있는지 조국이 잘 알지 않겠습니까? 10쪽에 달하는 장문의 편지를 보냈다고 강미숙 고문이 얘기를 했는데, 자, 그 장문의 편지에는 자, 핵심적인 내용은 신우석이 문제였을 거예요. 김보엽이 문제도 있겠지만은, 왜? 김보엽은 제명이 됐기 때문에 제명이 된 이후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왜? 당에서 절차가 진행이 됐는데 피해자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조국한테 이제 요청을 한 거잖아요. 피해자 측에서 조국한테 부탁을 한 거잖아. 당에선 절차가 다 진행이 됐어.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조국한테 부탁을 한 거야. 그러면 해결이 안 된 문제가 뭐냐? 신우석이 건이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신우석이 건이. 신우석이 건에 대한 내용을 자, 조국한테 편지로 보냈을 것이다. 그러니까 조국도 정확하게 문제가 뭔지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지. 푸름선님, 따님을 둔 조씨와 최강님은 일심 동체인가 봅니다. 내 딸이 아니면 돼.
구글 댓글에 관여하네요. 금기어가 많아졌어요. 예. 요즘 뭐 많이 감시라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조국도 저는 내막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신우석을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당이 박살이 나도 지도부가 총사퇴를 해도 신우석이는 못 자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조국혁신당의 근본 문제가 이겁니다. 그래서 뭐 조국을 비대위원장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조국이 나서도 신우석인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신우석이가를 잘 설득을 해야 되겠지. 설득을 해가지고 신우석이가 동의를 하면은 뭐 자를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인간 폭탄인가 인간 폭탄. 이거를 조국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이 찐 따라서 저러는 게 아니라 사악해서 저러는 겁니다. 사악해서. 아주 사악한 인간이에요. 여기에 더 사악한 인간이 그 등장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내드려야 되겠네요. 조금 더 해도 되겠구나. 전 12시가 넘은 줄 알았네. 12시까지는 그래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김어준이 뉴스공장에서 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이거 제가 뭘 조작을 잘못해가지고 영상이 좀 밀렸어요. 조금 앞에 부분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올해 6월 24일에 배상윤 KH 회장은 대북 송금은 이재명 대통령과는 상관없다는 인터뷰를 SBS와 했습니다. 그 인터뷰와 연결된 주장인 네. 걸로 보입니다. 이 사안은 이제 JTBC가 취재가 많이 돼 있던 것 같은데 JTBC 후속 보도를 보고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 외에 특검 관련 뉴스는 뭐 해설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의 뉴스였고 그 외 해설이 필요한 뉴스로는 지난주에 조국혁신당 강민정 대변인 성비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결국은 어제 총사퇴했거든요. 조국혁신당 그동안 대처 일지를 제가 꼼꼼하게 읽어봤는데 법적 절차적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법적 절차적으로만 대응했던 게 문제였던 걸로 보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사실관계 정리해서 해결된 지경이 아닌 게 됐기 때문에 지도부 총사퇴는 불가피했다. 그리고 이 정도 결정이라면 제 생각엔 조국 전 대표가 대책을 지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도부 총사퇴 정도 되면. 그리고 혹자는 이제 조국 전 대표 책임도 거론하거든요. 원래부터 조국이 미웠는데 얼씨구나 이때다 싶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마구 때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설사 그렇다고 해도 이 사안으로 조국 책임이 거론되는 걸 억울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 절차적으로는 수감돼 있던 조국 전 대표가 책임질 일이 없죠. 근데 이제 정서적으로 심정적으로 조국에게 해결을 기대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런 부담과 바람을 때로 불합리해도 받아 안는 게 정치의 본령이에요. 조국 지지자들은 억울해할 수 있는데 그런 면이 있으니까 조국 전 대표 본인은 억울해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이건 여기까지 해놓고 자, 여기까지 함께 보셨어요. 억울하대요. 푸름선님. 강미정 대변인 성비 사건이라 언급한 털보 주체가 바뀌었잖아. 뭐 신우석 얘기는 전혀 안 하겠죠. 뭐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이 온 나라가 난리가 나고 본인이 열심히 밀어서 12석을 안겨준 정당이 지도부 총사퇴를 했어요.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서 이 지도부 총사퇴를 하는 수준의 이런 사건들이 뭐 1년이면 뭐 한 번 나올까 말까입니다. 그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정치 이슈죠.
근데 이거를 1, 2분 정도 코멘트를 하고 넘어가요.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안 다룰 수가 없겠죠, 이제. 그러니까 1분? 뭐 한 1분 30초 됐을까요? 이게 이 정도 다뤄야 될 이슈인가요?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모든 매체, 레거시건, 뉴미디어건, 진보건, 보수건 다 한마디씩 거들고 있는데 김어준은 1분 얘기했습니다. 1분. 이게 언론인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예요? 조국을 비호하기 위한, 이게 조국혁신당의 기관지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합니까? 이렇게 편파적으로 방송할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안 그래도 조국이 미웠던 사람들이 조국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이때구나 하고 막 두들겨 팰 거다. 또 이제 갈라치기 프레임 유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게. 이게 그냥 조국이 미웠는데 잘 됐다 그래서 두들겨 패는 겁니까? 그리고 조국이 아무 짓도 안 하고 조국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지금 두들겨 맞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사건 과정을 다 들여다봤다고 하는데 들여다보면 뭐예요? 정재윤님 뭔 말을 하는지도 털도 사악하네. 모든 문제는 리더가 책임지는 것 아닌가? 아니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 그리고 김어준이 저보다 더 잘할 거예요. 친문이잖아. 청와대하고 가까웠잖아. 문재인하고 호영호제하는 사이 아니에요. 조국을 누구보다도 아끼는 사람 아니야. 자, 김어준이 신우석이를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신우석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김어준이. 문다혜가 무슨 짓 하고 다녔는지 김어준이 알까요? 모를까요? 탁현민하고 문다혜하고 그렇게 붙어 다녔다는데 김어준은 문다혜의 약점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척 억울하다고 이게 지금? 조국도 지금 공범이잖아. 사건의 정황을 본인이 다 들여다봤다고 그랬어요. 사건을 다 들여다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들여다봐도 조국도 공범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생기는데 조국이 억울하다고? 억울하게 조국을 공격하려는 사람들이 이 기회다 이때다 싶어갖고 억울하게 때린다고? 그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리고 억울하다는 말 자체가 조국을 실드 치는 겁니다. 이게 뭐가 억울해요? 본인들이 당을 잘못 운영해가지고 벌어진 일인데 뭐가 억울합니까? 본인들이 자초한 일이잖아요. 조국 본인이 자초한 일이야. 지금 조국 책임론이 나오는 거는 왜 성비위 문제를 조국당의 성비위 문제를 제대로 처리를 못했느냐라는 것 때문에 조국 책임론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즉 무슨 얘기냐? 감옥에 있을 때 조국이 아무 역할도 못했다. 그래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됐다. 조국이 조국당에 거의 뭐 그 창업주나 다름이 없으니 도의적 정치적인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사면 이후에 석방된 이후에 한 20여일 동안 피해자들이 애타게 호소를 하는데 외면을 하고 전국을 싸질러 다니면서 먹방 찍고 정치질하고 지방선거 운동하고 이럴 시간은 있는데 성추행, 성폭행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시간은 없습니까? 이걸 평가하는 거예요. 조국은 아무 책임이 없는데 개돼지들이 조국을 이번 기회에 물어뜯자 그래가지고 비난하는 게 아니야. 억까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지난 20여일 동안 보여준 조국의 무책임한 혹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이런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야. 조국은 명백하게 지금 잘못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무능해서 찐따라 정무감각이 없어서 이런 짓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법적 절차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거 꼬리 자르기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법적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자, 신우석이는
이 작가야 데려가지고 술집 데려가가지고 면접 본다고 꼬셔가지고 술집 데려가서 성폭행을 시도했다라는 혐의예요. 일단 자 이거는 법정에 가서 다퉈봐야지. 응? 그런데 적절한 징계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적절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조국 피해자가 아니라 조국 혁신당이 고발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거는 조직 내에서 벌어진 일이야. 그런데 법적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못한 문제 해결이 진행이 된 거예요. 지금. 근데 한다는 얘기가 법적 절차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고, 예? 아무 문제 없고, 자, 법과 절차로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자, 은근히 범죄를 합법적으로 만들어주는 발언이에요. 이거는 범죄를 옹호하고 비호하는 발언입니다. 푸름선님, 몽골 기명 5만도 안 됐지만 징기스칸의 지도력으로 세상을 휩쓸었습니다. 13세기 5만 해도 되는 채평과 님과 동지님들 파이팅. 네, 감사드립니다. 범죄를 비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30만씩 시청자들 데려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이게 조국을 죽이려고 김어준이 이러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 지금 뭐 지도부 총사퇴와 관련해서 뭐 본인의 생각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조국이 지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은 그 부분까지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기가 힘들어가지고 요것만 보여드렸는데, 조국이 비대위원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김어준이. 조국이 비대위원장을 해라. 이게 언론인이 할 소리입니까? 언론 정치 개입하는 거 아니에요. 비대위원장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조국이. 아이 고맙네. 개인적으로는 저도 조국이 비대위원장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꼭 해야 돼요. 이번 기회에 조국을 완전히 묻어버리게. 지금 김어준이 코치한답시고 이거 정치도 잘 모르는, 제가 볼 때는 이건 뭐 정치 초딩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국이 나서가지고 이걸 은폐를 하자고? 아니면은 신우석이를 제명을 해가지고 신우석이가 기자회견하고 대폭로하고 문다혜가 이랬다, 문재인이 이랬다 이래가지고 다 망하는데 거기에 이거를 총지휘를 조국이 하라고? 아니 저게 조국 혁신당을 도와주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난 진짜 헷갈려 요즘에. 예? 조국 혁신당 지도부 지도부나 김어준이나 이런 애들이 조국을 죽이려고 그러는 것 같아. 오히려 아까 강미숙 고문은 그 피해자 측 대리인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조국 비대위원장 안 된다. 아니 이 판에 지금 조국이 등판해가지고 지금부터 책임을 다 져야 되는데 이게 수습이 될 것 같아요? 응? 수습이 되겠어? 김어준이? 양비단 TV님 감사합니다. 이런 애들이 어떻게 운 좋아가지고 문재인을 운 좋게, 그러니까 촛불혁명의 덕으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는데, 지들이 양정철, 문재인, 김어준 이 문파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지들이 잘나가지고 대통령이 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정치 천재인 줄 알아. 양정철이 뭐 킹메이커고, 김어준이 뭐 정치 천재인 줄 알아요. 니네들은 정치를 진짜 못했어. 박근혜한테도 지네들이야. 아니 수척공주한테 토론회에서 지는 사람이 어떻게 그게 정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안철수만도 못한 거예요. 박근혜하고 토론을 해가지고 져. 그게 문재인이야. 그 문재인의 복심이 양정철이에요. 그 문재인의 스피커가 김어준이에요. 박근혜한테도 지는 놈들이 국민들이 답답해가지고 촛불 들고 일어나가지고 박근혜 쫓아내고 대통령 만들어줬더니 탄핵하고, 아니 탄핵을 시켜가지고 대선을 하는데 득표율이 42%예요. 42%. 당시 새누리당이 거의 그냥 폐업하는 수준으로 박살이 났는데 문재인이 얻은 득표율이 42%입니다. 42%. 절반도 못 받았어요. 보수 애들이 분열이 안 됐으면은 쟤네가 이긴 거야. 아니 탄핵을 했는데도 쟤네가 이기는 판을 만들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무능하다는 거예요, 쟤는. 친문들이 무능하다는 거야, 저는. 얘네들 정치하면 안 돼요. 어? 제가 블랙하우스라는 방송을 왜 시작했는데, 이번 기회에 친문들하고 386들은 이미 검증된 거예요, 얘네들은. 그리고 이번에 조국혁신당 사태, 성비 사태를 보면서도 재검증이 된 거예요. 얼마나 무능한지. 근데 이 무능한 것들이 겸손하질 못해. 겸손이 힘들대. 지들이 똑똑한 줄 알아요. 김어준이 지가 잘나가지고, 지가 똑똑해가지고, 지금 저런 위치에 간 줄 알아. 그냥 운이 좋은 거야, 그거는. 아니, 지금 조국을 비대위원장 시켜가지고, 조국을 그게 묻어버리자는 거지? 아, 그런가? 이번 기회에 그럼 정청래랑 김어준이랑 같이 갈아타는 건가? 문씨 집안 나오기로 했구나, 털도. 두 모습이 이제 문씨 집안에서 나오려고 그러는 거구나. 명씨 집안으로 올라고. 아, 그거네. 내가 그걸 몰랐네. 김어준이 조국을 확실히 묻어버리고, 이 기회에 명씨 집안으로 다시 오려고 그러는 건가? 지금 조국 비대위원장이 말 같은 소리입니까? 자, 보세요. 예, 강미정, 혁신당 탈당계 제출, 온라인상, 즉시 처리. 11월 전당대회까지 이제 비대위로 가기로 했습니다. 예, 결국 이제 강미정 대변인이 잘 보세요. 기자회견하고 탈당 기자회견을 했어. 탈당 기자회견을 하면 바로 탈당계를 내죠, 보통은. 그죠? 예, 여러분 바로 탈당계를 내면은 아니 탈당 기자회견을 했는데 바로 탈당계를 내야지. 푸름선님 잃어버린 8년입니다. 이제 깨어나야죠. 탈출은 늘 지능순입니다. 예? 근데 탈당계를 안 냈어요. 5일 동안 안 낸 거지. 뭐 주말이 껴있긴 했지만은. 강미정 전 대변인이 탈당계를 왜 이제서야 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제서야 탈당계를 냈겠어요? 마지막 희망의 끈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희망의 끈은 뭐였냐면은 조국이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조국이 이 상황을 수습하지 않을까. 그 신락 같은 희망의 끈을 쥐고 있었던 거야, 며칠 동안. 그러니까 탈당계를 안 내고 있었지. 근데 그 신락 같은 희망마저 이제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데 무슨 미련이 있어요? 그만 나와야죠.